오늘은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논어, 즉 공자의 어록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응용해보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향당편 17장이 되겠는데, 향당편은 17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더 들여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향당편은 고향에서 이제 집에서 고향에서 공자가 주로 말이 제가 논어는 어록이라고 했는데, 공자의 어록이라 했는데, 평상시에 이제 향당편은 제가 쭉 제가 말 설명을 해드린 내용을 보면 공자의 이 어떤 행동, 거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놨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마찬가지로 공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설명해 놓은 건데, 오늘 전반적인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이래요. 이 공자가 이제 때에 맞춰서 사람이 뭔가 모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때에 맞지 않는 경우에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한번 볼까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색사거의 상이후집이라 왈 산양 자치 시제라. 산양, 요거 이제 공자가 말했는 거네요. 그렇죠? 자로 공지 삼후이작이라고 했네요. 해석해 보면 색이 뭔가 생략됐네. 그죠? 요 사자는 이 사자인데, 뭐 이때는 제가 보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조건, 색이 뭐뭐라면 거의 걷자는 덜 걷잖아요. 아마 이런 이제 문헌에 이제 주의가 해놓은 논어 집체 해석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생략되는데, 새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 있나요? 이런 대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 사람이 등산 가다 보면 새가 놀래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요 자로가 나와 있는데, 공자와 자로가 어떤 산으로 갔는지 들판을 갔는지 거닐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로는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두목 출신이니까. 그래서 자로가 어떤 행동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요 새가 자로가 이제 사냥도 잘하니까 자로가 이 얼굴빛이 이제 만약에 새를 잡으려고 사냥하는 표정을 지으면 새는 그걸 보고 놀래서 뭔가 어떻게 이제 꽁은 하늘 잘 안 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바닥에 있는데 자로의 그 딱 얼굴 보니까 새가 놀래가지고 든다는 말이에요. 든다는 말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물건을 들어요. 올라가서 상은 날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집을 한다. 그러니까 꽁도 우리가 보면 여기 나온 여기에 꽁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자는 암컷이거든요. 암컷자, 치는 꽁치인데, 산양, 산에 있는 양, 양은 교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꽁이, 일단 제가 이제 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꽁이 자로가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보고 들어서 하늘에서 위로 날아가는데, 그 이후에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하네요. 어디 앉았겠어요? 산의 교량에 산에도 교량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까 지금 계곡을 건너는 다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가 얼굴을 이제 지잡을 줄 알고 꽁은 이제 하늘로 이제 날아갔다가 좀 앉은 모습, 그런 행성을 해놨네요. 그러자 이제 공자가 말하기를, 산에 있는 저 교량에 있는 암컷 꽁이 시제라 때에 맞춰서 잘 하는구나. 그런 시제를 때에서 맞춰서 잘 하는구나. 그러자 이제 자로가
공제했다. 지는 요 안거거든요. 공은 제공했다는 뜻이니까. 자루가 진짜로 공을 잡았네요. 그렇죠? 참. 그러자 이제 공자가 어떻게 했냐면 삼후. 후라는 말은 냄새 맡을 후자입니다. 그래서 3번 냄새를 맡고 이작 그리고는 작 일어나봤다. 일어나고서 가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물며 새도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이 얼굴색만 봐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생각하고 싹 도망갔죠. 하늘로 씩 날아가는데. 근데 그런 행상을 그러다 보면 이제 공자는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심지어 새도 저렇게 때에 맞춰서 잘 움직이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더군다나 때에 맞춰서 행동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이제 공자는 새의 행상을 보고 참 시제라 저 민물인 새도 참 이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잘 하는구나라고 한 거죠, 진짜. 근데 자루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잡아서 공자한테 요리를 했겠죠. 그냥 생각을 드셨겠노만. 들으니까 공자가 그래도 그 자루의 이 정성은 또 있잖아요. 주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을 안 했다 그러면 좀 서성이 좀 그렇죠. 좀 그런 모습이 좀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는 그래도 자루의 성의를 봤어. 한번 냄새는 3번 정도 맡고는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이 제자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때를 맞춰서 뭔가 잘 해라. 민물인 저 새도 사람의 얼굴만 봐도 자기를 잡을 것은 알고 날아서 가는데 사람들은 때에 맞춰서 잘 못하는구나. 때에 맞춰서 잘 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이런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때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이 천기, 지기, 인기 있는데 특히 이제 땅의 지기를 잘 받아야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이 때 하늘의 천기는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받지만 지기는 언제 받냐면 본격적으로 직업을 갖기 전까지 따지고 보면 애들 성장할 때라든지 학교 가기 전에는 부모가 또 학교 가서는 학교 선생님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분들을 잘 만나고 그런 분들이 하는 말들을 지식들을 잘 습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해? 때를 놓치면 공부도 다 때가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가 맞춰서 뭔가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새도 이제 때를 맞춰서 얼굴색이 변하면 날 잡아오는구나 생각하고 도망가듯이 사람도 그 때에 맞춰서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EDPS 농담 등등 하는 것도 분위기를 좀 잘 맞춰서 그런 말을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면 좀 괜찮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과거에 직장에서 이제 직원들을 한 몇십 명 대놓고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저 식후에 통상 오후에 강의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좀 졸리잖아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뭐라 하냐면 제 강의가 재미없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말로 강사한테는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계를 보라. 그러면 저 강사가 얼마나 재미없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시계 자꾸 보면 저는 이제 강의를 그만하겠다! 라고 하고 이제 그런 농담 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또 수업하더라도 때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쓸 거 가지고 잡담도 잘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우리 직원들이 좀 졸은 모습을 좀 못 봤지만은 아무튼 그 때를 맞춰서 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때에 맞춰서 말고 또 시절 인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절 어떤 것도 시절 인연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봐도 처음에는 별로 뭐 호감이 안 가더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를 잘 그만큼 자기가 경험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모든 게 될까요? 그만큼 이 상황 판단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요즘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천지 인을 많이 얘기하는데 천은 시기를 말하거든요. 시기. 지는 이제 공간, 나이, 사업을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는 이제 사람 이제 동행자인데 시는 시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또 어떤 쉽게 말해서 업을 한다 그랬을 때 필히 갖추어야 할 지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게 다 갖춰진 때 해야지 무턱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하늘이 정해준 시기를 잘 파악을 해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가끔 창업 컨설팅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자가 이런 새를 보고도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잘 파악을 못하는 이 자료를 보고 이제 실망을 해서 이제 자료를 떠날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뭐 어떤 것도 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 그럼 그러한 상황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냐고는 그런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사고라고 했을 때 사고 이때 뭐 한 번 어떻게 됐든 간에 삿된 기운이 떴거든요. 고온은 높을 거 아주 기운이 꽉 찬 경우 우리가 호수에 물을 딱 세게 튼 게 보면 호수가 터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압력이 꽉 찼을 때 그러니까 뭐 교통법규도 뭐 한 번 어겼다 해서 뭐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자꾸 교통법규를 어기고 그러면 언젠가는 진짜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나겠죠. 바로 그런 어떤 것은 때가 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뭐 향당편 17장은 때에 대해서 제가 공자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때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온 거에 대해서 종교가 불교라면 부처님 같이 기독교라면 예수와 같이 잘 인연을 잘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간다고 하더라도 다 인연의 줄이 다 됐다라고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잘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그런 거고 아무튼 때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배고플 때 뭔가 줘야 감사를 느끼지 배부른데 이것도 먹어봐라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분위기를 잘 파악하라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뭔가 그의 분위기에 맞지 아니한 말과 행동을 하면 낭패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성공도 아무 때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때가 무르익어야만 성공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행단편 17장 꼭 젊은이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한 직위. 직위는 땅의 기운인데 때에 맞춰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부모 말씀, 또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그때 아니면은 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효도에 관계되는 명심보험에 보면 그랬잖아요. 뭐 부모한테 효도를 해라. 그러나 효도하지 않으면 내가 막상 부모한테 효도를 하려고 하면 보면 부모는 이미 저 세상 가고 없더라. 그러니까 후회한다. 때에 맞춰서 효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대목이 있는데 저는 뭐 효도보다도 어떤 것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을 때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추진할 때 확 처음부터 딱 잡아야 되지. 뭐 시나버를 하면은 누가 누워서 침뱉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위기 잘 파악해서 그 때를 맞춰서 일이든 연애 사업이든 공부든 다 때가 있으니 그 때에 맞춰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선진편인데 선진편은 이제 향단편은 10편이고 총 논어는 20편까지 있거든요. 이제 절반을 지났네요, 그렇죠? 선진편. 선진편은 선배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이제 제자들을 선진편도 제자들을 대해서 어떤 제자는 이렇고 어떤 제자는 저렇게 뭐 행동거지가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대목인데 선진편도 좋은 구절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진편에 대해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한 장씩 현대 응용하기 차원에서 저희 해온 컨설팅 연구소에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니 많이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